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도함수 활용이 된다. 접선의 방정식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증가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증가라는 거는 그쵸?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양수 이거 등호 넣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직선만 아니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직선만 아니면은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미분계수가 빵이라서 0 이상은 맞지만 얘는 증가를 안 하니까 얘만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x세제곱처럼 미분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얘는 엄밀히 따지면 딱 x가 빵인 지점에서 아유 좀 이상하다. x가 빵인 지점에서 어때요? 우극하는 0보다 크고 좌극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하지만 그치만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왜? 증가함수에 저희가 원래 뭐라 그랬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쵸? 요게 증가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얘만 맞으면 증가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f'x가 양수인 거는 이제 미분 가능한 경우 한정에서 우리가 빨리 찾기 위해서 쓴 것뿐인 거지 증가의 정의가 얘가 아니라 그랬어요. 얘가 증가의 정의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 것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42번까지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봤죠? 괜찮아요? 프린터 없나? 안 가져왔어? 우와, 우리도 없나? 우와, 우와. 자, 43번 잠깐 풀어볼게요. 43번. 잠깐만. 우리 지금 프린트를 좀 줘야 되겠는데. 잠깐만. 문제가 뭔지만 좀 써놓을게. 문제가 뭔지만. 자, fx가 2분의 1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x분의 k. 자, 얘가 양수에서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그때 k의 최소값. 자,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잠깐만 한번 직접 풀고 있어 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그냥 풀고 있어 볼게.
풀든 게 있어서 조금 그렇지? 조금 더 볼래요? 여기다가 안 써도 돼? 이렇게 풀었나? 오케이. 우리 어디까지 풀었지? 오케이. 자, 일단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게 양수에서 계속 증가해달래요. 되는 친구는 그냥 그대로 풀어요. 양수에서 증가해달라 그랬으니까 몰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증가하려면 길게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미분을 해주면은 x 빼기 3 플러스 x제곱분의 k인데 이게 양수에서 전부 양수로 나와줘야 됩니다. 등호는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직선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양수권에서 전부 0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죠? 분수꼴 나왔으면 할 거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 통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분.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k. 그렇죠? 이게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분모는 어차피 짝수제곱이라서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뭐 별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자만 양수면 되겠네. 그렇죠. 분자만 양수면 되겠네. 그래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아니야, 얘가 증가하려면 아니고 얘가 양수면 돼요. 그쵸? 그럼 얘가 양수면 되는데 얘는 그래프 없이 할 수 있어요? 못해.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가야 돼요. 그치. 그럼 어차피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미분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3x제곱 빼기 6x.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야. 걔만 전부 다 0 이상 나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풀고 있어 볼게요. 다들 마무리 잘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에서 문제 푸는 게 1순위입니다. 근데 잠깐만, 얘 인수분해 돼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함수예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함수로 가는 거예요. 함수로 문제를 풀자. 쉽게 말해서 그래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 이용. 그러다 보니까
요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로 잡고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fx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극점 없으면 못 구해요. 그렇죠? 못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냐면 기울기가 0인 지점 기준으로 극대니까 이렇게 나오고 극소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괜찮죠? 이거는 초월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미분에서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부터 들어가 줘야 돼요. 자, 3x제곱 빼기 6x입니다. 자, 그럼 얘는 3x로 묶었을 때 x 빼기 그래서 얘는 0과 2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인데 그게 0과 2 지점을 기준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야. 왜냐면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때문에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0일 때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가 될 때까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현재 y는 fx가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0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빵빵 k. 그죠? k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2, 그럼 2 집어넣으면 8에서 11 뺐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 자,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에 최소값이 0 이상이에요. 그죠? 최소값이 0 이상. 자, 근데 x가 양수의 한정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실제 존재하는 그래프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만 양수면 돼요. 이 초록색이 전부 다 양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이 최소값 k-4보다 x축이 더 밑에 나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x축이.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양수면 되는데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k는 4보다 커 나왔다. 그죠? k의 최소값이 4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5번 한번 해볼게요. 45번. 자,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헷갈립니다. 역함수? 역함수가 뭐지? 역함수를 왜 얘기하지? 그쵸? 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자,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고요. 1대1 대응이면은 1대1 함수면서 공격과 치역이 똑같아야 됩니다. 연속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나? 했었네. 했었네. 했네. 간단하게 한 번만 잠깐 봐봐요.
자,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fx랑 마이너스 fx로 나와 있기는 한데 아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저기 일단은 요거는 좀 넘어가고 아우 연속이고 역함수 존재한다. 그쵸?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되고요. 1대1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뭐예요? 그 역함수의 정의는 x와 y를 그냥 바꾼 함수. 자, 정의역과 공역을 바꾼 함수기는 한데 이 x랑 y를 바꾼 함수라는 뜻이 어떤 걸로 작용을 하냐면 일단 연속된 거 말고 이렇게 딱 몇 개 안 되는 이산적인 상태에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지나가는 함수 f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1, 2, 3. 그 다음에 1, 2, 3 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이때 얘는 대응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그러면 1일 때 하나 나오고 2일 때도 하나 나오고 3일 때도 하나 나오니까 이걸 함수가 맞아요. 그렇죠?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함수고 역함수면 뭐예요? x, y 바꿨다 그랬죠. 얘가 정역이 되는 거고 이제 얘가 공역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정역에서 공역으로 가야 되니까 반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가는 게 f 인버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f 인버스도 함수기 때문에 얘도 함수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역함수는 물길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방향만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함수의 정의에 부합해요. 맞아요. 왜냐면 1일 때도 하나 대응하고 2일 때도 하나 대응하고 3일 때도 하나 대응하니까.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1, 2, 3.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는데 3이 2로 가요. 자, 그러면 그런 함수 f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역함수면은 정역, 공역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얘가 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x 플러스 4라 그러면 역함수가 뭐예요? x랑 y랑 바꾼 거죠. 자, 이걸 y로 나타내면 그냥 역함수예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x가 된 상태라서 역함수 f 인버스는 1일 때 1로 나오는데 2일 때 2도 나오고 3도 나와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함수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괜찮죠? 역함수도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문제가 뭐였어요? F가 함수는 맞잖아요. 함수는 맞는데 이런 문제 없는데 2랑 3이 지금 같은 데로 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랑 3이 같은 데로 가서. 자, 그러면 얘는 다 따로 가야 돼요. 와, 2랑 3은 따로 가야 되는구나. 따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지는 문제점이 뭐예요? 아, 얘는 1대1 함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쵸? 1대1 함수여야지만 그나마 돌아올 때도 하나씩 대응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돌아올 때도 하나씩 대응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 해결한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뭐 3은 4로 갔다고 칠게요. 그쵸? 이해되죠? 이러면 1대1 함수 맞잖아요. 1대1 함수 맞아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가 f가 되는 거고요. 자, 역함수니까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일단 함수가 없으면 역함수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f 자체는 함수로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x랑 y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정의역이 됐어요. 다시 한번. 자, 2는 1로 가요. 3은 2로 가요. 4는 3으로 가요. 문제 없네. 문제 없어요? 1이 대응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게 대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는 자판기처럼 무조건 하나 누르면 하나가 나와야 돼요. 1번, 그러니까 1번 버튼을 눌렀어. 그럼 콜라가 나와야 돼요. 2번 버튼 눌러서 사이다가 나와야 돼요. 3번 버튼 눌러서 환타가 나와야 돼요. 4번 버튼 눌러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 고장이에요. 그죠? 함수가 아니에요. 괜찮죠?
두 개나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1번 버튼을 누르는데 콜라 사이다 환타 다 튀어나와요. 고장, 괜찮죠?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함수는. 자, 그러니까 얘처럼 대응이 없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F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2, 3, 4가 지금 치역인 상태예요. 공역은 1, 2, 3, 4인데 공역과 치역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정역이 될 애기 때문에 얘네가 대응이 다 있어야 되는데 대응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1대1 대응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냐면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얘처럼 셀 수 있는 상태, 이산적인 상태면 1, 2, 3, 1, 2, 3. 그렇죠?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가요. 이래도 1대1 함수 맞잖아요. 그렇죠? 왜? 뭐 다 다른 걸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연속함수라고 쳐봐요. 연속함수면은 얘네끼리 다 연결되어 있을 텐데 어때요? 수없이 많은 것 중에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간다고 친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1대1 함수가 돼요? 안 돼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그쵸? 딴 버튼 누르면 딴 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얘는 2에서 1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1.5가 어딘가 무조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사이에 1.5가 어딘가 반드시 있어요. 다른 걸 눌렀는데 지금 똑같은 값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연속함수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연속이면 상관없어요. 불연속이면 상관없습니다. 연속이면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연속함수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지금 얘처럼 내려갔다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올라가기만 해야 되고 내려가려면 내려가기만 해야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이건 1대1 대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대1 함수는 연속함수 중에서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뭐라 그래야 될까? 공역과 치역의 문제를 그럼 생각 안 하나요? 사실 공역과 치역 문제를 다루는 거는 1학년 때 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1대1 함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왜? 연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 자, 그러면은 얘를 증가인지 감소인지 봐줘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미분을 일단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fx는 그대로 얘는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fx를 대략 한번 그려보려고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3,2에 3x 이거 빼기예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제가 0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쵸? 요거 잠깐만 한번 쓸게. 자, 이게 0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겠죠. 그쵸? 이대로는 인수분해 못하니까 넘겨서 그래프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함수예요. 괜찮죠? y는 a,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둘이 같은 지점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좀 지워도 돼요? 요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요거 좀 지울게요.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f'x 그래프를. 자, 그럼 이쪽에다가 f'x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는
X축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죠? 자, 그때 근을 그냥 편의상 알파 같은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쵸? 자, 얘는 알파 집어넣으면 0되는 애라고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감소했다가 그 이후엔 증가하죠. 그러면 이 지점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증가할 거예요. 그게 fx 그래프예요. 저 fx 그래프.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k보다 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오지만 k보다 작을 때는 뒤집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 중에 x축이 여기 있다라고 친다면 k가 여기 있다면 양수는 그대로 나가지만 음수는 x축 대칭한다고요. 괜찮아요? x축 대칭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연속이 돼요? gx 연속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뒤집어 엎으려면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아, K인 지점에서 빵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K인 지점에서 빵이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K인 지점에서 빵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뒤집어서 나오고. 그쵸? 그래야 연속 함수가 되니까. 근데 봐봐요. 이러면은 1대 함수 맞아요? 안 되죠? 그쵸? 1대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데다가 0되는 지점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한번 그거 보자라는 거예요. 얘가 K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증가하고 얘는 뒤집어 버리는데 얘도 증가네. 괜찮죠? 아, 역함수 존재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알파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지점이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아, 여기가 0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요. 괜찮죠? 그쵸? 아, 그러면 그때 얘가 K로 나오면서 뒤집어 엎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은 얘가 어느 점이다고요? K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K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뭘 볼 수 있어요? 얘는 이거 K 집어넣으면 똑같아야죠? FK는 마이너스 FK랑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연속이니까 FK가 빵이구나 라는 걸 뽑아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K에서 기울기 빵 나와야 되네. 괜찮아요? K에서 기울기가 빵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문자는 LK 2개, 식도 2개 나오기 때문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됐지. 오케이. 오케이. 다시 봤는데 이게 잘 돼요? 네. 오케이. 너무 심심해도 그치? 자, 여기 되는 친구들은 잠깐 다른 거 좀 풀고 있어 볼게요. 이게 잘 될까? 그건 좀 어렵지. 잠깐만.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었구나. 그쵸?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마무리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집어넣어서 K 집어넣은 게 빵 나온다. 그렇죠? 2에 3K제곱 빼기 AK가 지금 빵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한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K 집어넣으면은 3, 2에 3K제곱 빼기 A는 빵.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금 2에 3K제곱이 AK로 나오니까 갖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3AK 마이너스 A는 빵이니까 K 값이 지금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K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3, 2 빼기 A. 그래서 A는 3,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 내용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극대극소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한번 좀 했었어요. 자, 오늘 극대극소에 관련된 걸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극대와 극소. 그죠? 단순하게 문제를 푼다라면은 그냥 미분계수가 빵 나오는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원래 극대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영문으로 로컬 맥시멈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지역장. 동네에서만 짱이에요. 동네에서만 짱.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정의를 완벽하게 다 풀었잖아요. 그럼 얘는 완벽하지는 않지. 고등과정에서의 정의일 뿐이에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 자, 요게 극대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극대라는 용어의 정의.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약간 요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프가 꼭 미분 가능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극대를 찾은 거는 맞는데 약간 요런 지점, 그쵸? 그 주변에서 제일 큰 게 지금 극대라고 우리가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현재 극대인 걸 알 수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잡냐라는 거야. 자, 이거를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말로 좀 분석해서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이름 붙였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구간, 두 번째 열린 구간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구간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구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과 모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모든이면은 다 돼야 되는 거고 어떤이면 한 번만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은 남자다. 거짓이죠? 그렇죠? A는 남자냐, B는 남자냐, C는 남자냐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여자 뜨면 그냥 거짓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남자다. 이러면은 얘는 참이죠. 한 번이라도 남자면 얘는 참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구간, 그렇죠? 내가 이 안에서 자를 수 있는 구간, 길든 좁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구간을 잡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얘는 최대 뜨면 그냥 극대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간을 요만큼만 잡았어요. 그럼 요 구간 안에서는 얘가 제일 큰 거 맞죠? 그럼 얘는 극대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좁은 구간을 잡아놓으면은 그 안에서는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럼 얘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동네에서 제일 큰 거.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지점이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구간을 설정했는데 구간을 이렇게 잡아놨다면 얘는 얘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 구간에서 얘가 제일 크니까 얘가 극대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구간은 좁게 잡을수록 좋아요? 넓게 잡을수록 좋아요? 그죠? 무조건 좁게 잡을수록 좋아요. 그냥 그 구간 안에서 한 번이라도 최대 뜨면 극대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좁게 잡아요. 어느 정도까지? 너무 좁게 잡아요. 너무 좁게 잡아서 어디까지? 3점만 남을 때까지 라고 잡아봅시다.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점이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너무 확대해가지고 바로 왼쪽 점하고 오른쪽 점밖에 없어요. 그쵸? 자, 어차피 우극하는 수렴값은 얘랑 똑같기는 한데 수렴값 말고 그냥 확대해서 점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3점 중에서 얘가 제일 크죠? 그쵸? 그럼 얘는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쵸? 3점 중에서 제일 크니까. 자, 이 3점 중 최대인지 아닌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구간의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열린 구간은 왜 나왔느냐? 열린 구간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닫힌 구간으로 잡아놓으면은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 구간 안에서 제일 커요. 괜찮죠? 그럼 얘는 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얘는 제일 크니까 얘가 극대가 돼버립니다.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얘를 왼쪽 끝으로 또 닫힌 구간을 잡으려면은 얘는 또 이 구간에선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면서 극소가 돼버려요. 자, 그럼 얘만 그래요? 아니, 이외에는 모든 점, 올라가고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극대면서 극소가 돼버리는 거야. 내려가면서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잡지 않게 하려고 열린 구간으로 잡아놔요. 열린 구간으로 잡아도 이 구간 안에서 이게 최대 아닌가? 아니죠. 확대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얘는 영원히 증가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최대가 없어요. 최대는 말 그대로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걔보다 큰 게 나오면 안 돼요. 얘는 뭔가 제일 큰 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원히 커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괜찮죠? 만약에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돼요. 자, y는 x분의 1이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거 얼마예요? 0으로 수렴하죠. 계속 가면 0으로 수렴하는데 지금 얘가 0이 돼요? 안 돼요.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큰 게 다 나오는 건 맞는데 0이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오고요. 제일 작은 값을 우리가 특정도 못해요. 영원히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린 구간에서는 특정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열린 구간으로 열어놓은 게 그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뭘 정리하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겨울방학 때도 확인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네. 안 나겠지? 그쵸? 하하하하. 안 날 거예요? 아유, 이 그래프 이상하다. 자, 일단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아니, 좀만 더 갈까요? 아니, 미안해. 좀만 더 하자.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 빵 한번 나오고 이렇게 간다라고 쳐볼게요. 이 뒤쪽은 상수함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요 점은 극대요,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지금 이 점은 왼쪽은 더 작은데 오른쪽은 더 커요. 얘는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장 위쪽에 있는 점, 그럼 얘는 극대요,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극대가 됩니다. 자, 왼쪽 점 더 작고요. 오른쪽 점 더 작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빵꾸가 뚫렸어요. 자, 불연속인 상태입니다. 자, 이 점은 그러면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자, 극대는 정의가 연속적과 미분 가능 조건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연속하고 미분 불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극소예요. 괜찮죠? 얘는 극소입니다. 왜냐면 얘 왼쪽 점이 여기 있고요. 오른쪽 점이 여기 있어요. 그쵸? 이 세 점 중에서 제일 작아요. 주변에서 제일 작은 거라는 거야. 극소의 정의는 주변에서 제일 작은 거.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요 밑에 있는 요 점 빵꾸 뚫렸고요. 위쪽에다가 점 하나 찍어 놓을게요. 자, 얘는 그러면 극대가 극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얘는 극대가 될 거예요. 왜? 왼쪽 점, 오른쪽 점. 여기 있으니까 주변에서 얘는 제일 큰 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점. 어우, 여기가 빵인 지점이야. 얘는 극대와 극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증가 상태에 있어요. 왼쪽 점 더 작고요. 오른쪽 점 더 커요. 물론 수렴값은 똑같습니다. 그죠? 수렴값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점. 아우, 척점이요. 뾰족점. 미분 불가능. 그쵸? 자, 얘는 그러면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자, 퀴즈 1번. 자, 그러면 요 점은 상수함수예요. 자,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자, 퀴즈 2번. 자, 두 개 한 번만 써볼게요. 두 개 한 번만. 아무 데나 쓰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 극대가 아니라 극소 아니야?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변 점보다 제일 작은 거 같아. 아, 아니, 점 위에 있어요. 아, 위에. 불연속이라서. 오케이. 우와, 다 기억나는구나. 우와. 우와. 우와, 기억하네. 저런. 아하하. 오케이, 오케이. 와우.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그래도 많이들 맞았어요. 근데 아직 한 반 가까이는 얘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극대가 맞습니다. 얘는 극대가 맞아요. 왜? 왼쪽 점 여기 있고요. 오른쪽 점 여기 있어요. 자, 얘보다 작은 건 있어요. 얘보다 작은 건 있으니까 주변에서 제일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얘보다 큰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대가 돼요. 둘이 똑같잖아. 그러면 제일 큰 거 아니지 않나? 아니, 그죠. 공동 1등도 둘 다 금메달 줍니다. 올림픽. 그쵸? 둘 다 1등이에요. 공동 최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왼쪽 점 여기 있고, 오른쪽 점 여기 있고. 자, 얘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 최대예요. 주변에서 제일 큰 극대 맞습니다. 그럼 얘보다 작은 거 있어요? 그것도 없죠. 그래서 얘가 주변에서 또 제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대면서 극소입니다. 극대면서 극소. 자, 그래서 문제 풀다가 극대면서 극소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은 상수함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극대면서 극소일 수 있는 거는 상수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극대랑 극소의 정의를 좀 명백하게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까지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풀이는 어떻게 들어가요? 미분 가능한 경우에서 봅니다. 그래서 도함수 활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봅니다.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상태라면은 어때요? 미분 가능한 경우는 이거랑 이거는 안 나오네. 이런 거 나오네. 요것도 나오네. 그쵸? 이뤄내거나 이뤄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미분 계수가 0 나와야지 극점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미분 계수가 빵이면은 전부 다 극점이 되느냐? 아니, 미분 계수가 빵이면 얘도 빵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극대가 아니죠. 증가하다가 0 됐다 증가하는 거는 극점이 아니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 그렇죠. 그럴 때만 극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 계수의 부호가 전후로 변동해야 돼요. 그렇죠. 전후로 바뀌어야지만 얘는 미분 계수가 빵이면서 전후로 변동해야지만 극대 요소가 됩니다. 얘는 안 바뀌잖아. 얘가 특이한 애예요. 얘가 특이한 애입니다. 그래서 단 상수함수는 예외예요. 얘만 특이한 애예요. 얘만 특이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뭐냐? 그 자체로 최대면서 최소인 함수고요. 모든 점이 다 극대면서 극소예요. 괜찮죠? 상수함수는. 얘도 뭐 조심하라 그랬어요? 상수함수 빼야 된다 그랬어요. 상수함수 빼야지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수함수가 그 해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일 빡세요. 제일 간단한데 제일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 유리함수 극대극소에 관련된 거를 한번 써볼게요. 요거 좀 지우고. 자, 48번은 사실 지난번에 조금 봤으니까 내가 후딱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48번. 자, fx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x 마이너스 1. 자, 이거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당연히 일단 미분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쵸?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미분하면은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한 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어차피 제곱이고 이거 절대 0이 안 나오니까 얘는 그냥 무시합시다. 그죠?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에서 빼기 이거 전개했을 때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모 제곱 분의 x제곱에서 2x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3x 뺐으니까 플러스 2x가 되겠죠. 자, 1에서 1 빼면 어차피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0 되는 경우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0은 어차피 분자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부호 자체도 어차피 분자에서밖에 안 나와요. 분모는 무조건 양수예요. 자,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분자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렇죠? 자, 이게 도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정도입니다. 어차피 계략적인 형태로 놓고 본다면. 그럼 얘는 0과 2에서 근을 가지죠. 그 다음에 부호가 양,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감소, 증가, 감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그래프는 원래 뒤에 하지만 슬금슬금 해볼게요. 슬금슬금.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일단은 0 집어넣었을 때 값 알아야 돼요. 그쵸? F0이 빵빵1 빵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F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은 4 빼기 2 더하기 1 그쵸? 그래서 얘는 3 되겠고요. 분자는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쵸? 자, 얘를 갖다가 증간표를 이용해서 좀 가본다 그러면은 x가 다시 한번 0과 2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증간표. 자,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빵빵 나오는 거 맞는데 이게 계속 감소, 증가, 감소로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때 함수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마일, 여기가 3분의 1. 그쵸?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네요. 그쵸? 그래서 0일 때가 마이너스 1로 극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가 극대 3분의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극소 나오고 그 다음에 극대 나오고 그쵸?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자, 축 한번 그려볼게요. Y축, X축. 그쵸?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나머지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수투는 극점만 잘 찍어도 그래프 그릴 수 있지만 비적분에서는 극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극한을 한번 채워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본다면 2차분의 1차잖아요? 빵으로 가죠. 그쵸?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fx를 갈 때도 얘도 어차피 2차분의 1차이기 때문에 또 빵으로 나와요. 괜찮죠? 다만 음수 쪽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x가 무한대로 가면 빵으로 가고요. 얘도 빵으로 갑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빵으로 가고요. 빵으로 갑니다. 오케이. 빵빵.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나와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극대극소의 합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자, 증간표는 솔직히 지금 안 그려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이걸로 증가감소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극점과 극한만 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자, 그러면 뒤로 조금 넘어가서 레벨 3 쪽에 있는 거 49번 직접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이거 꽤 많이 어렵습니다. 49번. 자, 근데 49번 같은 경우에는 증간표를 좀 요구해요. 증간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얘는 증간표 차분히 한 번만 써봐요. 자, 도함수를 알면은 함수가 나옵니다.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잠깐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f'x를 알아야 fx, 기억, 니은, 디귿, fx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에다가 gx를 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x 곱하기 gx. 자, 그래서 얘를 증간표를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증간표를 한 번만. 일단 A, B, C, D, E가 특징적이에요. 0까지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X가 A, B, 0, C, D, E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gx를 구해야 됩니다. gx. 자,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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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자, 그러면 지금 현재 gx는 어때요? B, C, D가 빵이에요. 그렇죠? gx는 B, C, D가 빵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gx가 B보다 작을 때는 양수 나오고요. B보다 클 때는 음수 나오고요. C까지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얘는 양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B에서 0까지는 음이구나. X가 0일 땐 정의가 안 돼요. GX는. 그렇죠? 자체가 지금 존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0과 C 사이에서는 양수, C와 D 사이에서는 음수, D에서 E까지는 양수, 계속 양수네. 그렇죠? 지금 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f'x로 한번 볼게요. f'x. 잠깐만. 얘가 지금 다 음수잖아요. 부호 판정만 하면 된다 그랬죠? 둘 곱하면 마이너스, 둘 곱하면 마이너스, 둘 곱하면 마이너스, 둘 곱하면 빵, 둘 곱하면 플러스. 얘는 몰라요. 그렇죠?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지금 모릅니다. 얘는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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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이렇게 가니까 둘 곱하면 양수, 둘 곱하면 빵, 둘 곱하면 마이너스, 빵, 뿔뿔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우와.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2분만 있다가 마무리 지읍시다. 자, 무식하지만 증감표는 굉장히 편해요. 이게 미분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fx 해석이죠. 근데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fx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f'x를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fx를 찾아내자. 괜찮지? 난 제로는 못 먹겠던데 너무 맛없지 않아? 자, 한번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fx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계속 감소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증가하죠? 여기 지금 극소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극소. 자, 그러다가 여기서 또 증가합니다. 얘는 뭐가 될지 몰라요. 자, 이때 0이고요. 얘 지금 감소네요. 여기서 지금 극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울기가 빵인 상태인데 다시 또 증가만 하네요. 여기가 지금 극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걸 가지고 한 번만 좀 볼게요. 지금 얘는 요 부분이 Y축입니다. 그렇죠? Y축이에요. 자, 이때 B 지점에서는 지금 극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B, FB.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B, FB. 자, 그 다음에 얘는 C에서 극대예요. 몰라. 올라가다가 알겠죠? C, FC. 그 다음에 D일 때는 또 극소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두 극소 중에서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얘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극소 찍고요. 0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0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적당히 나오다가 극대 찍나 보다. 그리고 계속 감소하다가 극소 찍고 올라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여기서 기울기가 0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자, 요게 지금 fx 그래프예요. 이해되죠? 증가 감소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얘는 B부터 0까지 증가하나요? B부터 0까지 증가하네. 괜찮죠? 증가하네. 꼭 fx까지 갈 필요 없어요. f'만 나와 있어도 b부터 0까지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얘는 증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억은 맞아요. 이 다시 한번 fx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x는 b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아요? 그래, 맞죠. 그렇죠. 극소. 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기울기 빵이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빵이면서 전후로 보가 변동하고 있으면 얘는 극점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자, 얘는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디귿도 한 번만 볼게요. 자, 닫힌 구간 A부터 E까지 중에서 4개의 극값을 가지냐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중에 4개의 극값을 가지나요? 그쵸. 몇 개 가져요? 그래서 3개죠. 3개. 왜? 얘가 길게 0일지 않을지 몰라요. 물론 0을 곱해서니까 0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설사 얘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또 증가하는 거라서 얘는 극점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0이 3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후로 보가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극점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과 니은이에요. 그냥 문제 보면 어때요? 많이 어렵나요? 막상 정리해서 보면 되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걸 증감표를 안 그리면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꼭 증감표를 그려야 되나? 아니 자신 있으면 그냥 해도 돼요. 나는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어차피 gx는 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f'x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f'x만 알면 되는데 f'x는 x랑 gx를 곱한 거예요. 그럼 x가 양수면은 부호가 얘랑 똑같고요. x가 음수일 때는 g랑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그대로 가는 거고 f'x가 그냥 얘는 부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럼 딱 봐봐요. b부터 0까지 증가하네. 맞죠? 기억 맞아요. x는 b에서 극소네. 감소했다 증가하네. 극소 맞네. 괜찮죠? 극점 4개냐? 극점 하나, 둘, 셋. 괜찮아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증가표를 다 써서 지금 보여주긴 했는데 실전에서 필요하다?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부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부호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조금 뒤로 넘어가서 미안해. 레벨 4도 사실 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지수로 구하면서 극대극소로 갑시다. 자, 여기에 극대극소는 오히려 더 편해해서 57번 일단 얘 하나 먼저 풀어볼게요. 직접 풀어봅시다.
구했어. 빠르다. 잘하는구나. 자, 미분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극대극소 구하려면은 미분을 절대 못 구하지. 자, 이거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사실 그래프는 지금 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요건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처음 배우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프 계속 조금씩 그려볼게요. 오, 잘 가. 아무튼, 자, 얘는 지금 2차 함수,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 지점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어이구, 야, 이게 지수가 빵 되는 거는 x가 무한대밖에 없네요. 그래서, 나머지 그대로 다 나오다가, 그냥 0으로 가고 마는 거야. 괜찮죠? 자, 그냥 이렇게 생기고 맙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극소가 0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쵸?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극대극소 구하려면 일단 미분 구해야 돼요. 그쵸? 이거 미분하는 거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뻔해가지고. 이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거 미분하면은 얘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그쵸? 그럼 얘를 딱 보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가 보다. 그쵸? 이렇게, 플러스 3인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쵸? 이 미분에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3과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2세제곱분의 6. 그게 되겠네요. 그래서 둘 곱하니까 2제곱분의 마이너스 12. 그래서 답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4번. 자, 레벨 3 쪽에 있는 문제 하나만 좀 가볼게요. 하나만. 그쵸? 여기 있는 거 좀 할만하지? 자, 60번. 뿅. 60번. 우리 레벨 4까지는 좀 힘드니까 레벨 3까지만 숙제로 하는 거예요. 여유 되면 레벨 4 해야 됩니다. 레벨 5는 하지 마요. 레벨 4도 여유 될 때만.
오케이. 자, 이거를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극점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거 몫의 미분법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x제곱으로 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미분 한번 한다면, 몫의 미분법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쵸? 자,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쵸? 그럼 극점 나와야 되니까 얘가 지금 빵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얘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묶이네요. 그럼 얘는 코사인 x 빼기 2 사인 x가 빵인 상태라서 될 수 있는 값이 코사인 2 사인 탄젠트가 2분의 1일 때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탄젠트가 2분의 1일 때 어차피 지금 우리 이거 x가 못 구합니다. 특수가 아니어가지고 그죠? 얘만 빵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이 2 사인이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 2분의 1. 탄젠트 x가 2분의 1인 경우로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탄젠트 x를 한번 그려봅시다. 탄젠트 x. 딱 0부터 2파이까지만이에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래서, 요게 지금 y는 탄젠트 x. 그쵸? 0부터 2파이까지만. 자, 이게 지금 2분의 1 될 수 있는 지점이 몇 군데예요? 와, 2군데가 나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1, 4분면 하나랑 두 번째 3, 4분면에서 또 나옵니다.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1, 4분면에서 극소인지 3, 4분면에서 극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엔 부호 판정해야 돼요. 그렇죠?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증감표를 좀 넣어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오케이. 자, 2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어떻게 알았어? 마이너스인 것 같아서. 5번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알기로 답이 5번이에요. 다 플러스. 근데 그거는 탄젠트고. f 프라임 x는 얘잖아요. 네. 얘가 양선지분수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답은 1번이냐, 5번이냐. 왜?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면, 지금, A인가요? A네, 그쵸? A가 지금 여기가 A인지 여기가 A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뭐예요? 탄젠트 A는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탄젠트 A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A가 2분의 1이면은 사실 이거 이렇게 나온 거지 A 기준으로 2, 1. 자, A가 1, 4면이냐, 3, 4면이냐 모르는 것 뿐이에요. 얘는 지금 루트 5죠.
그럼 뭐 코사인 A는 루트 5분의 A. 그쵸? 따라서 코사인 A는 루트 5분의 2. 그래서 5분의 2 루트 5가 되는데 문제는 1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1사분면이면 코사인은 양수지만 3사분면이면 마이너스입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간표 이용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지금 얘를 잘 보면은 어때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알파로 잡고 여기를 베타로 잡을게요. 자, 알파가 A인지 베타가 A인지 몰라요. 그죠? 둘 중에 극소 나오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못하겠으면 어떻게 한다? 약식으로 증간표를 가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이 F'X가 왼쪽 식을 그대로 끌고 온다 그러면 2에 마이너스 A 2X 제곱에다가 코사인 X 빼기 2 사인 X. 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X가 약식으로 볼 거예요. 알파인 경우랑 베타인 경우를 놓고 볼게요. 자, 얘는 양수예요, 무조건.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F'X를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잠깐만. 얘는 알파일 때를 놓고 봤을 때 증가함수예요. 왜? 코사인은 증가함수란다. 파이까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알았어. 다시 좀 할게. 얘 다 그려볼게요. 어차피 한 주기 다 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사인을 볼게요. 자, 2 사인입니다. 괜찮죠? 자, 지금 이게 알파인 지점이 1, 4분면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4분면 말고 3, 4분면에서 베타 지점이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얘는 지금 1, 4분면에서 알파가 나오고 3, 4분면에서 베타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F'X는 알파일 때가 지금 빵이에요. 자, 그럼 그거보다 왼쪽이면 코사인은 커져요. 그렇죠? 알파보다 작으면 코사인 더 큽니다. 감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사인은 커져요. 자, 그럼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사인은 어때요? 감소합니다. 그렇죠? 와, 더 커지는데 더 작은 걸 빼요. 이게 알파일 때 딱 빵이었는데 얘는 더 커지니까 양수로 가지만 빼는 것도 더 작아져서 더 양수가 돼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증가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알파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 알파보다 커지면 코사인은 감소합니다. 알파보다 커지면 사인은 증가합니다. 더 작아지고 더 많이 뺐어요. 더 작아지면 더 많이 뺐어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극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1, 4분면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1, 4분면은 극대 지점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1, 4분면은 극대 지점. 그러면 1, 4분면 코사인은 1, 4분면에서 양수죠? 그럼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맞잖아. 우리 맞네? 잠깐만. 맞네? 자, 그러면은 진짜로 베타가 A인지 한번 볼게요. 진짜로 베타가 A인지. 자, 얘는 베타 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베타의 바로 직전이면 값이 더 작아져요. 괜찮죠? 자, 그러면 베타 바로 직전이면 값이 더 커져요. 아이고야. 더 작아졌는데 더 많이 뺐네. 음수네. 괜찮죠? 얘는 빵이고. 자, 그 다음에 베타보다 더 큰 상태. 커지면은 얘 커집니다. 그쵸? 자, 사인은 그러니까 베타보다 더 큰 값이면 사인 값은 더 작아져요. 더 큰 데서 더 작은 걸 뺐어요. 양수네요. 그쵸? 여기가 극소구나. 한마디로
A는 베타였구나. 그래서 3, 4분면 확실히 음수일 때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 좀 될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뒷부분으로 나갈게요. 아우, 야, 시간 되게 빠르다. 너무 빠르다. 오, 9시 17분. 아, 너무 빠른데.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